여러분 혹시 주변에 만날 때마다 내가 밥값이나 커피값을 내게 되는 지인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없을지라도 누군가는 그래도 한두 번 얻어먹으면 다음에는 알아서 자기가 내는 반면 누군가는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버니까 돈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계산할 때만 되면 늦게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갔다가 계산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밥값도 많이 쌓이면 정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아무리 밥을 얼마든지 사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다고 해서 매번 얻어먹는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얻어먹는 것은 꼴보기 싫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밥값은 사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임과 동시에 시간을 내어준 상대에 대한 감사가 녹아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을 무시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계산할 때쯤 화장실로 슬그머니 빠지고 뺀질거린다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나를 호구로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매번 만날 때마다 얻어먹는 친구를 둔 60대 최 씨가 있습니다. 최 씨는 직장에 다닐 때 그래도 나름 좋은 곳을 다녀 매번 오래된 친구를 사줬습니다. 어느 순간 최 씨는 이 친구를 만날 때면 자기가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계산 안 하는 것 빼고는 나름 성격 좋은 친구였고 최 씨와 잘 맞는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사주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기에 넘어갔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 점점 마음이 찜찜해졌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수입도 크게 줄었고 최 씨도 지출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했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알았음에도 그 친구는 최 씨에게 계산을 떠넘겼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다. 최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친구가 이번에는 사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최 씨 몰래 저녁에 자기가 먹을 것을 포장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얻어먹은 것도 모자라 포장까지 최 씨한테 계산을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호구로 살았다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았던 최 씨는 그간 외로워서 계속 바보인 척 술값 밥값 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화가 났던 최 씨는 너는 매번 얻어먹기만 하냐? 하며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정색하며 이거 얼마 한다고 그래? 지금 고작 이것 때문에 삐진 거야. 라고 대꾸했습니다. 찜찜함을 남긴 채 헤어졌는데 얼마 안 가 친구 카톡 프사에서 새로운 차를 뽑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는 더 이상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이제 그 친구 안 만나? 그러자 최 씨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 친구가 뒤에서 자신을 뒷담화하고 밥값 낸 것을 자기가 좋아서 낸 것 아니냐며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 한다는 말까지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런 최 씨를 달랬습니다. 아는 사람 직장 동료가 꽤 오랜 시간 매일 점심마다 얻어먹는 사람이었는데 밥이나 술 한 번 안 샀대. 주변 평판은 당연히 안 좋았고 그러던 중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7천만 원 사기당했다지 뭐야.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 자기한테 그게 돌아오게 돼 있어. 여러분은 이런 최 씨의 사연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문제는 단체 모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자기가 먼저 계산하고 다음 모임에는 다른 친구가 냈는데 유독 한 친구는 빨리 먹고 중간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한 번도 계산하지 않고 꼭 중간에 일이 있다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단톡방에는 고급 요리 먹는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많이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돈에 인색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밥값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은 귀하게 생각하고 남의 돈은 별로 귀한 줄 모르기도 합니다. 만약 밥 사주던 사람이 지쳐서 더치페이를 하자고 그러면 뒤에서 쪼잔하다고 되려 욕을 하기도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상대가 돈이 없을 때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주변에 돈 있다고 자랑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상대방이 술 먹자 했으면 먹자 한 사람이 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며 그럴 때만 얻어먹고 본인은 절대 술 먹자고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 중에 밥값은 안 내는데 명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그 친구를 손절했고, 다른 어떤 분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절대 돈을 안 쓰는 성격인데 연예인 쫓아다니면서 돈 써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밥값을 안 내서 가난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그 인색한 마음이 고립을 자초해 망한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쪽이 잘 나가고 돈을 잘 벌어서 밥을 산다고 하더라도 두세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정도는 밥을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밥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밥값을 내기만 할 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신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상대방에게 점점 감정이 없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로써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행동도 필요한 건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일부러 밥을 산다면 그것이 또 더 고마워서 밥을 더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밥을 사주는 친구가 있다면 고마운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그 생활 습관이 그 사람의 평소 생활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지인 중에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지인이 있는데 매사 점잖고 직장 내에서도 이기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어디 쇼핑을 한 번 갔는데 완전 진상 고객으로 변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은품 같은 건 졸라서라도 2개 타와야 하고 아니다 싶으면 반품 안 되는 건데 집요하게 해달라고 하고 결국 거기 고객센터에서 큰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자기 보험 싸게 들자고 온갖 군데 전화해서 아는 사람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 돈 몇 푼 아끼자고 상대방 시간이며 상황 배려 없이 자기 욕심껏 전화하고 이런 것에 오만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줄인 보험료는 10,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어디 회식에 가서 배탈이 나도 고기 1개라도 더 집어먹어야 하고 고기 먹고 나서 아무리 밥이 먹고 싶어도 더 비싼 냉면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술 산다 하면 제일 비싼 맥주 고르고 돈 몇 푼에 이성이 마비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자니 이건 내 돈 떼먹히는 것이 아닌데도 너무 피곤하고 저까지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냥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알뜰한 것과 인색한 것은 다릅니다. 알뜰한 사람은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남들에게 베풉니다. 알뜰한 사람은 집에서 밥을 해주거나 꼭 커피를 만들어서 들고 나온다거나 하지만 인색한 사람은 다릅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남들 앞에 떨어진 것을 뺏으려 하고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밉상인 지인 유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은근슬쩍 상대방을 무시하고 까내리는 친구, 2위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하느라 바쁜 친구,
3위는 남의 말 탁탁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친구, 4위는 계산할 때만 되면 뒤로 쏙 빠지는 친구가 차지했습니다. 이런 지인을 대하는 대처법으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그냥 안 본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은 어느 게시판에서 매번 돈 안 내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자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은 학교 모임에서 알게 된 엄마예요. 모임에서는 거의 더치페인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고요. 사적으로 볼 일이 가끔 생겨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 거의 제가 내게 되네요. 모임에서 단체로 자기가 밥 살 일이 있을 때 한번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아 보이는 스타일도 아니고 명품백 하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사면 다음엔 기억해놨다가 자기가 사지요. 나이도 제가 10살이나 어립니다. 그 언니는 적어도 저보다는 여유 있게 살고 있고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커피 3번 마신 거 다 제가 냈더라고요. 커피값 얼마 안 되지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커피값 정도야 어쩌다 내가 지갑을 빨리 여니 그랬나 보다 했습니다. 며칠 전 공연을 보러 가는데 자기 것 예약하면서 같이 가자 해서 보고 싶은 공연이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1, 2만 원 정도는 싸게 가긴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밥 먹고 가자 해서 설마 밥값까지 바가지 씌울까 했습니다. 식당을 먼저 잡았길래 저는 잘 몰라서 뭐 시킬까 했더니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치페이 하자는 거겠지 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지갑을 들고 있길래 자기가 내려는 줄 알고 제가 낼게요 했더니 아니야 내가 낼게 하면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참 내가 미쳤지 왜 그 상황에서 예전 일 다 잊고 그랬나 모릅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때 제 입이 미쳤었나 봅니다. 이놈의 주둥이. 그 언니를 일반적인 사람으로 착각했나 봅니다. 이런 경우 그냥 더치페이 하자거나 자기가 내려고 지갑 꺼냈으면 내야지. 아님 차라도 근사한 데서 사던지요. 그 언니는 택시비 3,000원에 자판기 음료 3,000원만 내고 저는 6만 원 지출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며 저녁이라도 사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며 씁쓸하더라고요. 밥값 내게 하려 공연 같이 보러 가자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항상 어딜 갔을 때 그 언니가 지갑 안 꺼내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그런 눈치나 분위기가 싫어 제가 먼저 지갑을 꺼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쓴이처럼 계산할 때 그런 분위기가 싫어 먼저 지갑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호구인가 하는 자책하는 마음만 들 뿐입니다. 사실 친구라면 기본적으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이 쌓인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번 밥을 사는 사람도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3번 살 때 1번을 안 사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진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번은 그냥 살 수도 있지만 매번 얻어만 먹는 사람들은 거지근성을 가진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며 손절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더치페이를 하는 것만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모여서 먹을 때는 더치페이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자신이 쏘고 싶은 날엔 기분 좋게 화끈하게 쏘면 되고 이런 날은 아주 가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돈에 인색한 사람들 중 일부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밥을 사주는 사람이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한다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오히려 악감정만 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거리를 두고 같은 상황이 일어날 기회를 안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리 밥 먹기 전에 나눠내자고 말해도 뭐 째째하게 나눠내냐며 돌아가면서 내자고 말만 하고 절대 안 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그냥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단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 중에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제가 매우 힘든 줄 알고 밥 사주고 금전적으로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절약해서 집도 사고 노후 자금도 마련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매번 앞에서는 힘들다 돈 없다 하더니 뒤에서 이렇게 다 계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형제라도 큰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형제라도 조금은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매번 그 생각이 날 거고 자신의 속만 뒤집어질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 돈,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인간 관계라는 것은 공평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돈을 쓰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물론 내가 돈을 내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써도 괜찮지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곧 사람의 성품과도 연결이 됩니다. 돈을 당연하게 내야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나만 돈을 내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